자, 집합끼리 이제 연산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기호는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잖아. 요거 4층 연산이라고 하는 건 뭐 숫자끼리 하거나 뭐 문자끼리 하거나 뭐 문자랑 숫자를 하거나 어찌됐건 이 대상이 문자이거나 아니 문자이거나 숫자일 때 기준으로 이제 4층 연산이라는 기호를 쓰잖아요. 자, 이번에는 대상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뭡니까? 집합이니까 우리가 익히 쓰고 있던 4층 연산 기호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어. 그 새로운 기호가 도입이 됩니다. 일단은 그 연산을 처리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자, 일단 첫 번째가 합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집합 A가 1, 2, 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가 3, 4, 5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두 집합을 여러분 합집합하라 하고 하면은 일단 기호로는 U 이렇게 씁니다. 왠지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가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얘가 5인데 왜 2랑 3을 더할 때 이 더하기 기호를 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씁니까? 모르죠, 여러분. 그거는 고대인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써왔던 기호니까 우리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A랑 B랑 합집합하라고 하는 거고, 이 기호는. 그러니까 숫자끼리는 안 돼요, 여러분. 집합이랑 집합끼리만 쓰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연산 기호들은. 자, 얘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 A에 있거나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일단 집합이에요, 여러분. 얘도 집합이니까 당연히 중괄호로 표현을 해야 되고, 집합을 표현할 때 무조건 중괄호 쓰셔야 되니까. 얘 뜻이 뭐다? 이 연산 기호를 거치면 어떻게 된다? 얘한테 있거나 얘한테 있는 걸 모조리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1, 2, 3 A한테 있는 거 쓰고 B한테 있는 거 이렇게 써. 3, 4, 5. 자, 근데 원소 나열법에서 중복은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4는 지우고 3, 4를 지우는 게 아니라 3은 한 번만 쓰는 거고 4,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합끼리 어떤 연산을 처리할 때 기호 약속하고 이 기호, 이 연산 기호에 의해서 이 새로운 집합이 어떻게 처리된다? A에 있거나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갖는 새로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로 할게. 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두 집합을 교집합하래. 자, 기호로는 이 U를 뒤집은 모양입니다. 약간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죠. 그 연산 처리하는 것도 완전 반대야. 자,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연산 기호를 처리하면 이 집합에 도 있고, 도라고 했어.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건 3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집합끼리 어떤 연산을 처리할 때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거 다 쓰시면 되는데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시면 되고, 자, 교집합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원소를 쓰시면 되겠다.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자, 합집합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영역이 되겠죠.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혹은 A랑 B에 동시에 있거나 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합집합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이고, 자, 교집합. 자, A 교집합 B, 얘를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새로운 용어 2개 배웠다, 기호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서로소라는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자, A랑 B를 교집합했더니 자, 공집합이 나왔어. 자, 이 말이 뭐냐면, 야, A랑 B랑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원소가 없다는 거거든. 굳이 말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겹치는 부분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얘 두 개, 이때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숫자의 세계에서 서로소는 뭡니까, 여러분? 2랑 3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약수가 여러분,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잖아. 여기서는 집합에서는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얘를 이제 집합 연산으로 처리하면 결국 두 집합을 교집합했더니 서로소다. 아니, 두 집합을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다. 이거는 이제 서로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합니다. 어차피 이거 앞에 지금 얘기한 거 어차피 공부 못하는 5등급, 4등급, 3등급 애들도 그냥 다 아는 기본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띵킹을 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띵킹 한다고 했어, 분명히. 자, 합집합이랑 여러분 교집합의 성질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A랑 여러분 공집합을 합집합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 자,
합집합은 뭐야?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걸 모조리 써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결과는 A에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외워줘 그냥. A 합집합, 공집합이 당연히 이 연산기호 정의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원소를 갖는 새로운 집합인데 A밖에 안 되겠죠. 새로운 원소가 추가가 될래야 될 수가 없거든요. 자, 두 번째. A 교집합, 공집합하면 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거죠.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A가 돼 있어. 말도 안 되는데 얘는 틀렸다. 혹은 공집합이 딱 되어 있어. 맞네. 참. 그러니까 참 거짓.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지.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A랑 A를 교집합하면 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당연히 겹치겠죠. 완전히 겹치겠지. 당연히 A밖에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A 해도 자,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근데 더 추가되는 게 없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1번, 2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자, 3번부터 조금 이제 띵킹을 하셔야 되는데 봐봐. 자, A 합집합 A 교집합 B. 자, 얘가 A인 거를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봐. 수아야, 너가 봤을 때 얘랑 이 집합, 두 집합 중에 영역이 누가 더 널리? 1번, 2번. 몇 번? 2번? 다시 얘랑 얘가 누가 더 영역이 넓을까? 가연아. 1번이 더 넓겠죠? 2번 여기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 해버리면 A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왜?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되는 것만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A 자체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은 굳이 표현하자면 자 A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는 벤 다이어그램까지 안 그려도 되는데 자, 이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합치면 그냥 A가 되겠죠,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라 했어. 그래서 보고, 어떤 느낌이 제일 좋아? A랑 A 교집합 B. 얘는 A보다 작을 것 같은데? 자,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A보다 커질 수는 없죠. A보다 커진다는 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A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여기서 새롭게 생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랑 A한테 없는 게 있다면 여기 A라고 못 쓰죠. 대명사 A로 못 쓴단 말이야. 그냥 원소 나열법을 써야 돼. 근데 적어도 요 집합에는 A한테 없는 게 얘한테는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A 이렇게 바로 이제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A 교집합, A 합집합 B. 자, 얘도 봐봐.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영준아. 1번, 2번. 2번이 당연히 더 커요. 물론 얘가 A랑 똑같을 수는 있어. 왜? B한테, A한테 없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당연히 A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B가 A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쳐.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A보다 더 뭔가 많은 원소를 가지겠죠. 그래봤자 A랑 교집합해야 되는데 그럼 A밖에 안 나오죠. 자, 이걸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지 당연히 맞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더라도 진짜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어한다?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외우려고 한단 말이지. 하지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아시겠죠? 나 그런 말했다. 연습 많이 해봐. 뭐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전체 집합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전체 집합은 어떤 느낌이 제일 좋냐면 그냥 가장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집합. 가장 큰 집합? 그러니까 약간 초월적인 존재, 세계관 최강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주가 또 잘 알기 시작한다 슬슬.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 A가 있고 여러분 집합 B가 있어. 집합 A한테도 있고 아니 집합 A에 있거나 집합 B에 있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원소를 갖는 그러니까 제일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관 최강자. 어떤 문제에서 언급되는 집합 A, 집합 B, 집합 C든 어찌됐건 그 모든 집합들의 원소를 다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다고 쳐도 뭐 6, 7, 8, 1, 9 뭐 어찌됐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한다. 이 말이 약간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큰 집합, 어머니 집합, 뭐랄까 그냥 세계관 최강자, 모든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자, 기호로는 보통 유니버셜의 앞글자 U자를 쓰십니다. 유니버셜, 영주가 뜻 뭡니까? 우주의? 맞나? 내가 알기로는 전체의 이런 뜻이거든. 만능의, 전체의 뭐 이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또 영어가 나오는데, 자, 집합 U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있어. 자, 집합 A가 1, 3 이렇게 있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하면, 자, 초월적인 존재 U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A가 있는 거야. 근데 A 안에는 1하고 3밖에 없어. 그 바깥에 그러면 2랑 4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집합 U에도 그러니까 전체 집합 1, 2, 3, 4 다 있고 집합에 1, 3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자, A의 여집합이라고 해버리면 A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남을 여자를 써서 A가 아닌 나머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닌 나머지 것들이니까 2, 4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란 용어를 정의를 해줘야지 이 여집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전체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영준아. 자, 근데 A의 여집합 맨날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A의 C제곱이라 읽지 마세요. A의 여집합이란 새로운 또 기호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A가 아닌 나머지 원소들을 원소로 갖는 새로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차집합.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굳이 얘기하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다면은 A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은 A가 아닌 나머지 영역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집합은 자, 유일하게 우리 숫자끼리 계산할 때 마이너스 기호 쓰잖아요. 뭐 5 빼기 2 이렇게 쓰잖아. 집합에서도 이 마이너스 기호를 쓰는데 자, A 차집합 B 이렇게 얘기하면 A 마이너스 B라고 읽지 마세요. 자, 이 집합끼리 이 마이너스 연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만약에 집합 A가 1, 2, 3, 4 집합 B가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어. 자, A 차집합 B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집합끼리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A에서 B를 뺄 거야. 근데 1은 안 빠지겠지. 없잖아, B한테. 1. 자, 2도 안 빠지겠죠. 없잖아. 2 그대로 쓰시고. 자, 3은 B한테 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것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자, 3은 3 빠지니까 없어지고 4는 요 사이 있잖아. 빠지죠. 끝. 그래서 5랑 6은 어떻게 됩니까? 야, A에서 지금 차집합 B 하는 거기 때문에 5, 6은 우리 생각 계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통인 부분만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A가 지금 우리의 주어, 주격, A 차집합 B는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뺄 건데 공통된 것만 빼고 나머지 B에 있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라고 또 있습니다. 성질. 너희가 싫어하는 몇 개입니까? 지금 5개인데 여기서 1, 2, 3, 4, 4개는 안 외우셔도 되지만 5번은 제가 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외우라고 하는 건 최소한으로 외우라고 하는 거거든. 자, 1, 2, 3, 4는 안 외우셔도 되고 그냥 보고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영준아, 칠판 보시고. 자, 1번부터 볼게. 자,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했어. 자기가 어떤 느낌이 제일 중요하냐면 자,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합했어. 그럼 당연히 우주가 되겠죠, 여러분. 모조리 다 되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요 앞에 A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나머지겠지. 근데 걔 두 개를 합집합하면 전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더라도 나랑 내가 아닌 나머지랑 합집합하면 전체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두 번째. A 교집합, A의 여집합하면 교집합의 뜻이 뭐야? 여기에 있고 여기에 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 두 개는 겹칠래야 겹칠 수가 없겠죠. 왜? 여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얘랑 겹치는 거 없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도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죠.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에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어야 되겠죠.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는 당연히 우주가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자, A 여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가 되겠죠. 왜? 잘 봐. A의 여집합은 A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야. A가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 모조리인데 다시 그거에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 한 번 껐다가 다시 켜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A의 여집합은 여러분 U에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돼. 야,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굳이 이건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 자, 여기가 A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A의 여집합이란 건 여기죠. A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 그 다음에 U 차집합 A 해버리면 전체 집합에서 차집합 A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공통된 A만 빼버리는 나머지라는 말이지.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얘도. 그래서 오케이. 1번, 2번, 3번, 4번은 그냥 보고 당연한 거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자, 5번부터는 외우셔야 됩니다. 5번은 외우셔야 된다 했어, 분명히.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하고 자, A 차집합 B가 여러분 총 7개로 바뀌어요. 7개나 됩니다. 얘랑 똑같은 말이. 근데 일단은 오늘 알려줄 거는 일단 3개만. 밑에 물론 더 있긴 한데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알려줄 거고 잘 들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선생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but 뒤에 있는 게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왜요,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줄게. 잘 봐. 자, A 차집합 B 해버리면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A입니다. 퓨어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연 얘랑 똑같은지 볼 겁니다. 자, 얘는 A랑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내가 보라색으로 체크해 볼게. 보라색. 자, 흰색이랑 보라색이 겹치는 곳 교집합이니까 그러면 어디? 여기죠. 딱 흰색 보라색이 딱 겹치는 곳은 여기. 똑같단 말이에요. 맞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뒤에가 여집합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혹은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 B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네 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데 집합에서 핵심인데 애들이. 자, 일단 이건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 이거. 자, 이건 U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A, B 이렇게 있는데 잘 봐. A 차집합, A 교집합 B 하래. 자, 그럼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 맞지? 그리고 A는 여기 전체란 말이야. A 전체에서 요 교집합 빼버리면 순수한 A밖에 안 나오겠지. 여기밖에 안 나오겠지. 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A 교집합 B, A 합집합 B에서 뭘 빼래? B를 빼래. 여기를 빼래. 그럼 남는 게 여기밖에 안 나오겠죠. 여기 똑같이 순수한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할 겁니까? 얘 두 개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외우시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뒤에가 여집합 바뀐다. 그 다음 얘는 머릿속으로 좀 약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A에서 A랑 B의 교집합을 빼면 순수한 A가 남겠구나. 그 다음 얘는 두 개 합친 이 땅콩에서 B 전체를 빼버리면 순수한 A가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자, 그 다음. 여기도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영준아, 잘 거면 일어서서 수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중요해요, 여기 진짜 레알. 자, A가 여러분 B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A 차집합 B 하면 영준아 뭡니까? AU는 뭐야? AU는 뭐야? 수업 안 들으니까. 가이드 뭘까? 아, 아까 배운 거? 아, 틀린 말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이 B 안에 A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공집합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A의 모든 원소가 B한테는 다 있다는 거니까 A 차집합 B 하면 공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동의까지 동의하시죠? 자, 이거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집합은 내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일단 1, 2, 3번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진짜 중요해서 그래. 자, 그 다음 A랑 B를 교집합하잖아. A가 지금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야. A가 지금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A랑 B랑 교집합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를 지금 쓰는 건데 A가 그냥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A겠지 그냥. 벤 다이어그램. 굳이 안 그래도 자, A는 얘고 B는 얘야. 동시에 겹치는 것은 A죠 그냥. 그렇죠. 자, 그다음 A 합집합 B 했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 B가 돼야 돼. 왜? A랑 B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쓰시면 되는데 여기 A에는 지금 B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왜? A는 B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A는 B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원소를 갖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 두 개 합집합하면은 당연히 그냥 B가 되는 거죠. 다 있을 거니까. A한테 있는 건 이미 B한테 다 있을 거니까. 두 개 합집합해봤자 어차피 B밖에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 5개는 똑같은 말입니다. 쌤, 4번, 5번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산의 법칙 조금 더 설명하면 저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드모르간 법칙. 뭐 그런 게 있는데. 자, 어찌됐건. 자, 그럼 두 번째.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 자, 이건 아까 배웠어. 얘 두 개 지금 서로소인 거거든, 서로소. 자, 얘랑 똑같은 표현. 자, 봐봐. A 차집합 B를 했더니 A가 됐대. 자, 그 말은 뭐야? 여기서 B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걸 A로 썼다는 야, 하나라도 빠져나갔다고 쳐. B에 의해서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이거 A라 못 쓰죠. 실제로 빠져나간 그 원소 빼고 나머지 원소 나열법을 쓰셔야 되겠죠. A라고 대명사 못 쓴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B는 A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서로소란 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당연한 거고.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되는데, 잘 봐. 자, A랑 B랑 지금 이렇게 서로소 관계인 거야. 겹치는 게 한 개도 없어. 잘 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는 과연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 보면 되는데, 자, A는 여기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나머지잖아. 주황색. 여기잖아요. 그래서 흰색 부분 A는 주황색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자, B도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에 이렇게 만약에 포함된다면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야. 자, B는 흰색 부분으로 칠하고 A의 여집합은 내가 주황색으로 칠해볼게. 그러니까 흰색 부분은 주황색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쌤, 이거 서로소가 아니어도 통할 것 같은데요? 아니, 봐봐. 이게 만약에 서로소가 아니라고 치잖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쳐. 자, 그때도 이게 통하는지 한번 볼게. 자, A. 내가 흰색으로 칠할게. 자, A가 흰색이야. 과연 B의 여집합. B가 아닌 나머지 부분.
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왜? 여기 교집합 부분이 포함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다 같은 말인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얘는 굳이 그리지 말고, 아니 얘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만약에 어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치면은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그려보시면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한대. 그럼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그려봐서 아 서로 소구나 판단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5가지입니다. 자, A가 B에 포함된대.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A 차집합 B하면 하나도 안 남겠지. 공집합. 지금 생각의 흐름을 알려줄게. 자,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가 여집합으로 바뀌고. 근데 얘 두 개 좀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지. 두 개를 교집합을 해봤어. 근데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통된 게 그냥 A로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A랑 B를 합집합했어. 근데 A는 어차피 B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지 않을 거니까 뭔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B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물론 여기 2개 더 있어요. 중간에 2개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고. 영준아. 진짜. 벌써 몇 번 말했게, 영준아, 너 이름? 이건 좀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하래. 그러니까 연산 처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 1번. 자, 뭐부터 구할까? B 합집합 C부터 구할까? B 합집합 C. 근데 B가 지금 주권 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다 씁시다. 이렇게 일단 다 쓰고요. 자, B 합집합 C 하래, 여러분. 자, A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3, 5, 7이랑 뭐를 교집합하래? B랑 C를 합집합한 거. 그러면 다 쓰면 되겠죠, 여러분? 1, 2, 3, 4, 5, 6, 7, 8, 12. 1, 2, 3, 4, 5, 6, 7, 8, 12 이렇게까지 쓰면 되겠죠. 자, 이제 교집합하래. 교집합. 동시에 있는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는 3, 5, 7. 그냥 3, 5, 7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3, 5, 7.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는. 자, 2번. 자, A 교집합 B를 한 다음에 걔를 C랑 합집합하래. 자, A랑 B 교집합하면 A랑 B 교집합하면은 뭐밖에 없니? 5랑 7 두 개밖에 없죠. 5, 7. 그래서 5, 7이랑 합집합 C. 1, 2, 3, 4, 6, 12. 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다 쓰는 거니까 1, 2, 3, 4, 5, 6, 7, 12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1, 2, 3, 4, 5, 6, 7, 12. 시험 문제 나오겠니? 여러분 안 나오겠죠, 이런 거는. 3.9점으로 나오려나? 야, 초등학생한테 그냥 10분만 가르쳐도 이 정도는. 자, 서로소인 것은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집합에 원소가 없다는 거고. 자, 집합 A의 원소는 X입니다. 대신 X 빼기 1은 0을 만족하는 X입니다. 야, 1밖에 없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1밖에 없고요. 자, 집합 B의 원소는 X입니다. 자, X제곱 빼기 1은 0.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자, 교집합 있죠? 1 있으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 많겠죠. 마이너스 4보다 다 작은 거 다 돼. 마이너스 5도 되고 마이너스 4.1도 되고 마이너스 4.9도 되고 마이너스 100도 되고 뭐 무한집합일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겹치는 게 마이너스 4보다 작아랬죠.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범위 내에 4랑 마이너스 4 겹치는 게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서로소다. 자, X는 음이 아닌 정수래. 자, 그러면 0, 1, 2, 3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집합 B는 자연수래. 그럼 1, 2, 3 이렇게 가겠지. 야, 겹치는 거 졸라 많다. 자, 집합 A.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X는 2 곱하기 N입니다. 대신 N은 자연수래. 그러면 N 대신 1 넣으면 2, 4, 6, 8. 그러니까 집합 A는 짝수인 거야. 2, 4, 6, 8 이렇게 가는. 그다음 집합 B는 원소가 X입니다. 근데 X는 3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예요. 자, N에 1 대입하면 3 더하기 1, 4 이렇게 되고 N에 2 대입하면 6 더하기 1이니까 7. 그 다음에 10 이렇게 갈 겁니다. 벌써 겹치는 게 4가 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수 아니고요. 자, 3의 배수, 8의 배수. 당연히 교집합 생길 겁니다. 24, 48. 교집합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과 8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은 다 교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24, 48, 72 이런 것들은. 안 나오겠죠,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왜 애들 다 잘까? 가연이도. 자, 전체 집합. U는 1에서 12까지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고요. 자, 집합 A는 짝수인데 얘가 지금 세계관 최강자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짝수를 쓰라는 거죠. 2, 4, 6, 8, 10, 12. 그 다음 집합 B는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됩니다. 자, 1번부터 풀게. 자, A랑 B를 합집합한 다음에 여집합하래. 자, 그럼 A 합집합 B부터 구해보면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2, 3, 4, 6, 8, 9, 10,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얘가 아닌 나머지를 다 쓰면 되니까 1, 5, 7, 8, 9, 10, 11 이렇게 총 4개가 나옵니다. 아, 팔 아파. 야, 너무 소모적인데. 자, 2번 A 교집합 B는 자,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건 6, 12 6이랑 12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거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6이랑 12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쓰시면 되겠죠. 귀찮아, 팔 아파. 너희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 3번. 자, A의 여집합부터 찾아볼게. A의 여집합이란 거 여기서 이거 다 빼면 돼. 그럼 결국 홀수만 남겠죠. 1, 3, 5, 7, 9, 11에서 차집합 B 3, 6, 9, 12 빼래. 3, 6, 9, 12 빼래. 자, 겹치는 것만 빼면 돼. 자, 1은 빼질 게 없으니까 남기고 3 빠지고 5 남기고 7 놔두고 9 빠질 거고 11 이렇게 남겠는데. 자, 마지막 4번. 자, 일단 B의 여집합부터 구해볼까? B의 여집합은 얘가 아닌 나머지 다 쓰면 되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얘가 이제 B의 여집합이고 여기서 차집합. 자, A의 여집합 홀수만 쓰면 되겠죠, 여러분. 홀수 1, 3, 5, 7, 9, 12 자, 빼보시면 1 날아가고 2는 남을 거고 어차피 홀수 다 빠지겠네. 그러니까 짝수만 쓰면 되겠네. 여기서 2, 4, 8, 10 이렇게 나오겠네. 팔 아프다. 야, 안 나오겠죠, 여러분, 시험에.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확실한 건 여러분 A 교집합 B에 2랑 5가 이렇게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집합 B에 1, 2, 4, 5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안에 1, 2, 4, 5가 다 있으면 돼. 근데 2랑 5는 이미 있으니까 1이랑 4가 이렇게 바깥에 순수한 B 영역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A랑 B를 합집합했더니 1, 2, 3, 4, 5, 6, 7이래.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 이 땅콩 모양의 1, 2, 3, 4, 5, 6, 7 다 나오는 거니까 1, 2, 3이 여기 있다는 거고 4, 5, 6, 7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집합 A를 구하랬으니까 답은 2, 3, 5, 6, 7 이거 중괄로 꼭 써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야, 안 나온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 두 집합이 있는데 두 개를 교집합했더니 2랑 5를 원소로 갖네요, 여러분. 그 말은 뭐야? A에도 B에도 2랑 5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는 이미 있으니까 얘가 5가 돼야겠죠, 여러분.
자, 그럼 a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줘야 되니까 a가 플러스 1이거나 여러분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자, a가 만약에 플러스 1이면 자, 집합 b는 2, 4, 5. 2랑 5 있네. 바로 답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4, 1이니까 부집합에 2, 5 나올 수가 절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미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거 아닙니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면 색깔이 4개 필요하고 연습장 스케치북이 필요해. 그냥 부는 겁니다. 자, 봐봐. 자, U 전체 집합의 여집합 내가 공집합이라고 했죠. 외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야, A가 어떻게 공집합에 포함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자, 그다음. 자, A랑 B를 합집합했대. 그럼 당연히 얘는 A보다 커. 혹은 A랑 같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B가 A한테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걸 갖고 있다면 얘는 A보다 큰 영역입니다. 근데 그게 A에 포함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했더니 B에 포함된대. 얘는 당연히 맞죠. A 교집합 B 이거 자체가 B에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이 새로운 집합도 B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전체 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했대. 야,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는 건데 얘는 얘는 다 갖고 있어. 그럼 결국 얘한테 갖고 있는 게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 U랑 A든 B든 A의 여집합이든 C의 여집합이든 공집합이든 A든 U랑 어떤 거를 교집합하면 당연히 A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U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해도 B의 여집합 얘밖에 안 나오겠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는 결국 얘가 주인공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체가 A랑 B를 합집합한 거에 포함된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성. 수학에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얘는 무조건 맞는 거고. 자, 나왔다. 야,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못 풀어요, 진짜로. 자, B가 A에 포함된대, 여러분. B가 A에 포함된대. 자, 그러면 이거 선지 보지도 않고, 봐봐. B가 A에 포함된다? 그럼 B가 더 작은 거네? B한테 갖고 있는 건 A가 다 갖고 있겠네? 그럼 B 차집합 A 하면 공집합이겠네. 사고의 흐름. 선생님이 말했다.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뒤에가 여집합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생각해서 A랑 B를 교집합해보는 겁니다. 야, B가 A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럼 A랑 B 교집합하면 B겠죠, 여러분. B가 A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그냥 B 쏙 안에 들어가 있는 애겠고. 그 다음에 합집합하면 B는 애초에 A한테 갖고 있는 건 아니지, 뭐랄까.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 B에는 A한테 없는 새로운 게 있진 않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A가 되는 거죠. 딱 이거 5개 일단 쓰고 보는 겁니다. 답 몇 번? 1번. 있네. 딱 바로 있네, 2번. 요거로 똑같은 거 있잖아. 틀렸죠, 지금? 2번은 여기가 B여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빼는 순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드모르간 법칙 배우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막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거 아니에요. 막 시험, B가 A에 포함이 되어 있네. 그럼 A 한 다음에 B 안에 그린 다음에 1번. A 교집합 B 하면 B다. 이러면 운이 좋은 거고. 근데 뒤에 가면은 막 말도 안 되는 집합 막 나오거든. 그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려면 속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 A, 집합 B가 있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너무 중요하다. 시험 무조건 나온다. 잘 들어.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로 기억을 할 건데 봐봐.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교집합이나 합집합의 연산 결과가 연산 대상 중 하나라면 포함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봐. 내가 지금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했잖아. 그랬더니 그 연산의 결과를 봐봐. 지금 BB가 나왔잖아. 이 연산 결과가 얘들은 연산 대상이잖아. 그 두 연산 대상 중 하나라면은 얘는 실제로 A랑 B를 교집합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 합집합도 마찬가지야. 두 집합을 합집합했는데 연산 결과가 연산 대상 중 하나라면 이게 A든 B든 얘는 실제로 A랑 B를 합집합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A 교집합 B를 했더니 B가 나왔네. 그러면 B가 더 작은 거겠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걸 했더니 그냥 B가 딱 나와버렸네. 그럼 B는 A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A 합집합 B를 했더니 B가 됐네. 그 말은 뭐야? 얘가 그대로 쏙 나왔다는 거는 A한테 갖고 있는 건 B가 다 갖고 있고 A는 B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갖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이제 B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막 표현해요.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했더니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왔죠. 자,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이 키워드를 딱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자, 두 집합을 교집합했더니 연산 결과가 연산 대상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이건 실제로 얘랑 얘를 교집합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포함 관계가 있는데 A가 여기에 포함되거나 혹은 얘가 여기 A에 포함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교집합했더니 얘가 나왔네? 그러면은 얘가 더 작은 거겠지.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려줬습니다. 이거 진짜인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나오는데. 자, A 교집합 X를 했더니 X가 나왔대. 이걸 실제로 교집합하려고 지랄하는 게 아니라고. 못 푼다고 그런 문제를. 이걸 보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교집합을 했더니 연산 결과가 연산 대상이 하나 나왔네? 자, 그럼 어떤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X가 A에 포함되든 A가 X에 포함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하는 거지. 두 개 교집합했는데 얘가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X가 더 작은 거겠지. X가 A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A 차집합 B라는 집합이랑 X를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 방금 또 얘기했죠. 합집합했더니 연산 결과가 연산 대상 중 하나가 나왔네.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든 얘가 여기에 포함되든 둘 중 하나인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 두 개를 합집합했더니 얘가 나왔다. 그 말은 얘 새끼는 X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것 없네? 그냥 얘가 더 큰 애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어디에? X에 포함이 된다. 자, 얘 두 개 엮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 A 차집합 B. 결국 이 얘기를 싸가지 없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 자, A 차집합 B 구하자.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D랑 E 날아가니까 A, B, C 이렇게 될 거고 집합 A는 A, B, C, D, E 이렇게 되겠네. 자,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했습니까? 집합 X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렇지만 A, B, C는 무조건 갖고 있는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부분 집합을 내가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집합 X를 이렇게 만들 거야. 집합 X는 얘의 부분 집합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얘 부분 집합이야. 근데
A, B, C를 다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부분집합 만들 때 여기 안에 들어갈래 말래 인투브에서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의 법칙으로 다 곱하잖아. 자, A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들어갈래 말래? 무조건 들어가야 돼. A, B, C는 포함해야 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B도 한 가지. C도 한 가지. 자, D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 E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자,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답은 네 가지. 실제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집합 X를 만족하는 거는 A, B, C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A, B, C에 D가 하나 싹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E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에 E까지 다 들어가거나 이렇게 총 4가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얘를 무조건 다 갖고 있는. 그래서 C랑 D한테 선택지를 줬다는 거죠. D랑 E한테 선택지를 준 거야. 그래서 여기는 D도 안 들어가고 E도 안 들어가는 경우, 얘는 D는 들어가고 E는 안 들어가는 경우, 얘는 D는 안 들어가고 E는 들어가는 경우, 얘는 둘 다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2 곱하기 2 이렇게 4개가 나왔던 거죠.